램 리서치의 전환율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취업 선배입니다. 네, 오늘도 학자분을 모시고 네,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랩리서치 코리아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직무를 하고 있고요. 20대 후반의 남성 엔지니어입니다. 네. 자기소개 감사합니다. 회사 전연차로 제가 그 전에 들었고,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이 대학 생활에서 진행하셨던 취업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고, 지금 성공을 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복귀를 한번 해 보고 회사의 채용 절차도 궁금한 부분도 미리 질문을 드려 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학 시절에 그 취업 전략을 세우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칩메이커라든지 장비사라든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해야겠다라는 취업 전략을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우선은 이제 칩메이커에서 원하는 그런 스펙과 장비사가 원하는 스펙은 조금 극명하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칩메이커를 준비할 때는 저는 공정을 타겟을 했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요즘 핫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을 주로 준비를 했었고, 장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체력을 많이 요하고 있고 그다음에 책임감을 많이 요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했던 대외 활동들이나 아니면 현장 실습 위주로 준비를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 종류의 칩메이커와 장비사를 다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두 회사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 혹시 궁금한 부분이 이 전공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전공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저 칩메이커를 준비할 때는 이제 주로 재료 쪽으로 타겟을 했었고, 장비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가 도움을 될 수 있는지라는 그 부분에 타겟을 해서 조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석사도 생각을 해 보신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어 하고 싶었는데 사정상 조금 내려놓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제가 느끼기로는 다양한 케이스를 가지고 좀 시나리오 대응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질문으로는 취업 전략을 세우고 실제로 실행하신 그 과정과 그게 취업에서 통했던 부분이 있고 안 통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부분은 '아 내 생각이랑 맞아서 잘 통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이랑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르네.'라는 뭐 그런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취업 전략을 짤 때 회사에 저를 맞추기보다는 저를 회사에 조금 맞췄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부분이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취약점이 있는지 우선 먼저 다 나열을 해 봤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부분까지 저는 1 번부터 나열을 해서 그 시간 날 때마다 항상 복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부분들이 면접이나 자소서 쓸 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렇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눈치 싸움을 했던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자리가 많이 나겠다. 어떤 부분에서는 자리가 별로 안 나겠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직무로 한번 생각을 해 볼까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을 생각을 해 볼까? 그렇게 눈치 싸움을 했었던 게 저는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램 리서치에 대한 채용 절차가 궁금한데 네. 전체적으로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잡카페라고 해서 관심 있는 이제 지원자들이 온라인 채용 설명회입니다. 이때 여기서 잡카페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서류를 지원을 하고 서류 합격자들에 한해서 1차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 합격자들에 한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그다음에 인턴 근무를 약 2 개월가량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기 2-3주 전에 한번 최종 면접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1차 면접은 어떤 식으로 좀 나눠져 있을까요? 뭐 인성이나 뭐 영어나 뭐 기술이나 이렇게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1차 면접은 주로
인성 면접이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인성 면접이 대다수였고 그다음에 이제 직무 관련해서 질문도 있었고 자기소개서에 한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직무 관련된 거는 네. 예 어떤 거를 물어보시나요? 그러니깐 제가 그 직무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네. FSE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네. 어떤 업을 하시는지도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게 직무 면접할 때 어떤 걸 물어보나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희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랩 리서치 장비 하드웨어를 책임지는 엔지니어입니다. 이제 고객사 클린룸 내에서 장비를 설치하는 업무랑 그다음에 설치 이후에 유지 보수를 위한 이제 전반적인 서비스 활동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공학을 전공하셨는데 네. 이 하드웨어라고 하면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뭐 전기나 기계 쪽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사실 막상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공학과나 이제 기계공학 같은 경우는 뭐 회로도를 볼 줄 알아서 그런 이득이 있지만 저와 같이 뭐 재료 관점에서 공학도로서도 정확하게 잘 타겟만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주로 저희 회사는 플라즈마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플라즈마에 관해서도 학교에서 이제 학과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타겟을 해서 나중에 바이 프로덕트로 어떤 게 나오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저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 생각에는 기계나 뭐 전기전자의 하드웨어보다는 좀 더 이해도라든지 업무 영역이 넓을 것 같은데 그 전공에 상관없이 그 부분을 다 커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깐 그 기계분들이 합격을 하셨어도 그런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뭐 네. 재료나 기계나 뭐 이런 거를 다 섭렵을 해야지 나중에 잘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 들어오고 나서도 계속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그 프로시저도 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왜 이 불량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펀더멘탈적으로 이제 잘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직무 관련된 면접을 그러면 연결해 본다고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전공마다 좀 질문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성 면접이나 직무 면접은 요런 네. 것들은 지원자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팁 같은 거를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저희 직무 같은 경우가 고객사를 대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비스직의 아르바이트를 해 받는 거를 쪼끔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추천을 하고 싶은 게 고객사랑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쪼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같은 팀원끼리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팀워크까지 같이 할 수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카톡방에서 "알바한 거는 자소서에 안 쓰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지금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이거 말실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제 칩메이커 쪽 자소서 관점에서 '알바나 이런 거는 안 쓰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비사와 이제 CS 쪽은 그 알바 네. 경험을 잘 살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제가 좀 생각이 지금 말씀 들어보면서 좀 바뀌었거든요. 네. 장비사는 이력서에 넣으면은 조금 괜찮은 아이디어일 것 같고 그리고 대외 활동으로 봉사 활동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고객과의 뭐 관계라든지 뭐 대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어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자기소개서 쓰는 거에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에서도 어떻게 좀 그 장비사 쪽은 쓰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하드웨어적으로 장비사 지원할 때는 '하드웨어적으로 관심도가 있다.'라는 것을 쪼금 어필을 많이 해 주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공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계랑 그래도 밀접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뭐 컴퓨터라든지
뭐 아니면은 자전거를 뭐 고쳤다라든지 아니면은 학부 연구실에서 연구실 내에서도 장비를 내가 고쳐봤다. 아니면은 군대 내에서 내가 뭐 정비병을 해봤다. 뭐 그런 것들도 많이들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드웨어적인 관심이 될 수 있으니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팀워크 역량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일이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다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팀워크가 중요하면서 소통 능력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나 이거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잘난 척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뭘 할 줄 아는데 그래서 내가 이 역량을 가지고 이 회사에 어떻게 내가 기계를 펼쳐 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정리를 해 보면 실제적인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는 그 고객 간의, 그리고 이제는 동료 간의 협업이나 소통을 네. 강조한 그런 뭐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활동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예, 저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면접 보면서도 약간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질문 나왔을 때 진짜 이거는 당황스러웠다라든지, 아니면 이게 면접관이 이런 얘기를 해 줬을 때 마음이 놓이는 뭐 합격 시그널이나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어 사실 저는 합격 시그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 옆에 친구가 굉장히 면접을 저는 잘 봤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되게 좋게 이야기해 줬는데 그 친구는 제가 인턴 생활 때 못 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을 좋게 해 주셔도 떨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명가몰이라는 단어가 왜 생겼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제가 뭐 네. 모르긴 몰라도 그분이 이 언변은 뛰어나셨어도 뭔가 진실성 같은 게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인턴을 2 개월 동안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인턴을 하는 동안 그 어떤 부분을 조심하신다든지, 아니면 어필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뭐 그렇게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인턴 때 사실 제가 업무를 막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거보다는 주로 배우는 게 중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제가 나서서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업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펩 내 고객사에서 나오고 나서도 그 오피스 내에서도 제가 보여지는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이런 뭐 태도나 능력 요런 거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이게 네. 인턴 2 개월 동안 하고 나서 이제는 전환을 해줄 때 쪼끔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네. 그 채용 연계형 인턴은 이 전환율이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이 랩 리서치의 전환율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보통 전환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많이 안 됐다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80%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한 8-90%? 그럼 전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이게 반도체 현황에 따라서 유동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부분을 추정해 보면, 지금 뭐 삼성이 좋지가 않으니까 네. 그에 따른 영향 뭐 요런 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요새 다들 이젠 삼성 잘 됐으면 응원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잘 네. 됐으면은, 그래서 이젠 취업하시는 분들이 덜 힘들었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이 인턴 생활하면서 동료들을 보실 거고, 아마 네. 되신 분은 누구고 안 된 분은 누군지, 같이 생활했는데 뭐 이렇게 결론이 나 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런 사람은 전환이 되더라. 이런 사람은 전환이 안 되던데, 그런 게 있을까요? 태도가 저는 좋은 사람이 주로 전환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찌 됐든 간 인턴도 뭐 회사 내에서 조직 생활이다 보니까
조금 더 뭐 예의가 바르거나 사회생활도 잘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전환이 더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런 티가 납니다. 회사 내에서 공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선배들한테도 뭐 인사 잘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던 친구들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다른 뭐 외국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인사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인턴 하신다든지 아니면 신입사원일 때 네. 그냥 '날 아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게 그게 뭐 좀 과장을 붙여서 얘기하면 나의 회사 생활에 좀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도 신입사원 때 뭐 그냥 아는 것 같으면 쭉 다 인사하고 다녔는데 한 뭐 10년 뭐 지나고 나서 회식 자리에서 어떤 부장님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옛날에 인사 잘해 가지고 내가 너 좋게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음. 그때 당시에 그분한테 인사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젠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그걸 기억하신다는 생각이 하니까 약간 음. 좀 등골이 서늘했던 '내가 뭐 실수한 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네. 되게 좋은 부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꼭 이 얘기 또 더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 태도, 이 예의 바른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게 네. 잘 옆에서 보면 티가 나더라고요. 이게 또 안 음. 보는 것 같은데도 사소한 부분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요렇게까지 하고 지금까지 네. 이렇게 뭐 절차라든지 뭐 준비하신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어드바이스 잘해 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분들한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요즘 뭐 이번 상반기도 그렇고 뭐 다들 들어보니까 많이 힘들다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쪼끔 지금 힘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본인에게 쪼끔 더 집중을 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은 그 끝에는 항상 별이 빛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승리를 맛보면은 그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쪼끔 지금 힘들어도 한 번 더 힘을 내서 저희가 결과를 보는 그날까지 화이팅, 전부 다 다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업계에서 만난다면은 반갑게 인사를 할 수 있었으면은 더욱 더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요 인터뷰를 듣고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런 네. 후배들이 들어오면은 또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